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발생한 한국인 기술자 구금 사건은 그 충격의 크기만큼이나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일부 한국인 기술자들이 수갑과 족쇄에 묶인 채 끌려가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미국 언론은 물론이고 국제사회 역시도 이를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닌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동맹국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세계의 주요 외신들뿐만 아니라 그간 트럼프의 우호적이었던 폭스뉴스마저도 트럼프 행정부의 행태를 두고 미국의 이중적 태도를 표출한 사건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법과 질서를 내세워 이민 문제에서 강경한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대상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의 기술자들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다릅니다. 한국은 지난 7월만 해도 미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매를 약속한 바 있고, 심지어 미중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우위를 담보하기 위해 이른바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마스가 프로젝트까지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두 나라가 전략적 동반자임을 재확인한 직후에 벌어진 이번 사건은 한국 국민 모두에게 깊은 충격을 안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대표적인 방송 매체로 잘 알려진 CNN은 최근 보도를 통해 동맹국을 상대로 자행한 트럼프 행정부의 패착이 현재 국제사회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 공장 급습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자 6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인 한국의 뺨을 후려치는 듯한 충격을 안겼으며 트럼프 행정부와 거래를 고려하는 모든 기업에게 차가운 경고 신호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주말 동안 한국 내 주요 신문들의 일면을 장식했으며 수갑과 쇠사슬로 손목 허리 발목이 묶인 채 버스에 실려가는 한국 근로자들의 사진이 대서특필되었다. 최종곤 전 외교부 차관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말문이 막히고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을 정도다. 그는 이어 우리는 미국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돕고 있고 또 그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미국 내 고용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가 본 것은 한국인들이 수갑에 묶여 테러리스트나 범죄자처럼 취급받는 모습이었다고 개탄했다. 상상해보라. 어느 날 밤 뉴스에 외국에서 300명의 미국인이 체포되고 쇠사슬에 묶인 채 악명 높은 이민 수용소로 끌려간다는 보도가 나온다면 말이다. 그것도 두 나라 간의 합의 직후의 말이다. 현대자동차는 CNN의 미국 내 투자 약속은 변함없다고 밝혔지만 일부 대미 출장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실 이번 급습 이전부터 이미 냉각 기류는 감지되고 있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단기 비자를 이용한 미국 출장에 대해 내부 지침을 마련하며 출장 기간은 2주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했다고 한다. 이처럼 거센 국제적 비난이 이어지자 트럼프 행정부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뒤늦게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도록 퍼진 국제사회의 비난은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당초 구금된 한국 기술자들을 데리고 지난 9월 10일에 한국으로 향하려던 우리 전세기의 출발 일정을 잠시 보류시킨 뒤 한국인 기술자들을 석방하는 것과 함께 미국에 그대로 체류시키겠다는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비이성적인 행태를 적나라하게 지켜본 세계의 수많은 언론들은 미국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연일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 역시도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단호하고 강경한 태도를 분명히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더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구금됐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긴급 회의를 주재하고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것이라며 대미 직접 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러한 발언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흔히 볼 수 없었던 수준의 강경 발언으로 세계의 주요 외신들은 이를 두고 한국이 더 이상 일방적인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내부에서도 한국 대통령의 이러한 대응에 대해 지지와 성원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동맹국이라 해서 무조건 침묵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번 기회에 한국의 국격을 당당히 보여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리얼미터를 비롯한 주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0% 이상이 미국 정부의 이번 행태에 크게 실망했다고 답한 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 같은 상황을 여실히 대변해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이 같은 강경한 입장 표명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경로를 통해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사태 초기 대응에서 이미 국제적 비난을 자초한 만큼 명확한 출구 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국무부는 우리 외교부 장관과의 고위급 협의를 통해 한국인 기술자들에 대한 비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미국 국토안보부 차원에서도 구금자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후적 수습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마스가 프로젝트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세계 조선 산업의 절대 강자로서 미국 해운 및 방산 분야 협력에 있어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으로 한국에서 트럼프에 대한 반발 여론이 고조될 경우 한국 조선업계와의 협력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두 나라의 기술 협력이 심각하게 차질을 빚는 것을 넘어 미국에 대해 중국 견제 역시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국제적 시각에서 보면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미 양국 간 갈등을 넘어 미국의 대외 신뢰도 전반을 흔드는 중대한 외교적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바로 동맹국 국민조차도 존중하지 못하는 미국의 비상식적인 태도는 향후 다른 파트너 국가들에게도 불안감을 안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해온 강한 미국의 이미지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를 국제적으로 곤혹스럽게 만든 동시에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강력한 지도력과 결단력을 전 세계에 발휘하는 무대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상황을 증명하듯이 일본의 주요 매체들은 미국에 구금된 한국 기술자들을 무사히 석방시켜 전 세계로 안전하게 데려온 한국 정부의 진심에 크게 탄복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극찬하는 특집 뉴스를 쉴 새 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현지 방송 매체인 니테레 뉴스는 미국에 구금되어 있던 한국인 기술자와 일본 기술자들이 한국 정부가 마련한 전세기 덕분에 미국의 구금시설에서 안전하게 벗어나게 됐다며 이를 긴급 속보로 내보냈습니다. この問題はアメリカの移民当局がジョージア州にある韓国企業の工場を摘発し、資格外のビザなどで業務を行っていた疑いで作業員ら475人を拘束したもので、日本人男性3人も含まれています。韓国政府は拘束された韓国人を帰国させるためチャーター機を現地に送っていますが、韓国外務省関係者によりますと、この飛行機に日本人3人も同乗するということです。チャーター機は当初10日に出発する予定でしたが、アメリカ側との調整が難航し、11日正午に順延されました。韓国側が拘束された関係者を空港へ移動させる際に手錠などをさせないことなどを求めたため、調整が難航したと韓国メディアは伝えています。順調にいけばチャーター機は明日の夕方にも韓国に到着する見込みです。 뒤이어 일본의 유력 일간지로 잘 알려진 요미우리 신문 역시도 한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미국에 구금되어 있던 한국 기술자들 뿐만 아니라 3명의 일본인들 또한 무사히 구금시설에서 구출됐다며 한국 외교부의 대응에 아낌없는 갈채를 보냈는데요. 미국 남부 조지아주에서 건설 중이던 공장에서 한국인 등 475명이 구금된 문제와 관련해 한국으로 귀국하기 위한 전세기에 구금된 일본인 3명이 함께 탑승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 정부 관계자가 밝힌 내용이다. 해당 공장은 한국의 현대자동차와 배터리 제조업체 LG에너지솔루션이 건설 중인 곳으로 미국 이민 당국은 이달 4일 한국인 약 300명과 일본인 3명을 포함한 총 475명을 구금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인 3명은 전기차용 배터리 제조 장비를 생산하는 일본 제조업체에서 LG 측에 파견된 인원이었다. 한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세기는 원래 10일 미국을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금된 한국인들을 숙련된 인재들이라고 평가하며 이들이 미국에서 일할지 혹은 귀국할지를 한국 측에 확인하기 위해 절차를 중단시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의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일 워싱턴에서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으며 구금자들이 신체적 구속을 당하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루비오 장관은 한국의 투자와 역할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하며 신속한 출국을 위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한다. 무엇보다 일본 매체의 보도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초점은 한국인 기술자들과 함께 일부 일본인까지 안전하게 귀환시킨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일본 사회가 큰 충격과 부러움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한국 정부가 보여준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전세기 투입이라는 과감한 선택이었습니다. 미국 이민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수백 명의 한국인 기술자들이 현장에서 구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단 하루 만에 전세기 파견을 지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눈길을 끈 것은 그 전세기 좌석에 한국인뿐만 아니라 함께 구금된 일본인 3명도 함께 귀국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국민 보호 차원을 넘어 인도주의와 동아시아 지역 협력의 가치를 실천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사회는 이 장면에 깊은 감명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번 사례는 한일 양국 사회에 뚜렷한 대비를 남기고 있는데요.
바로 한국은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지도자의 리더십으로 자국 국민과 타국인을 구해내며 국제적 존중을 받는 반면에 일본에서는 일본 정부가 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느냐며 질타와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세기를 동원해 한국인 기술자들과 일부 일본인을 구출한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은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국제적 리더십을 보여준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가 이를 크게 부러워하며 자국 정치권의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 사건이 갖는 의미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도자의 결단력이 얼마나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위상을 좌우하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웃 국가에도 깊은 울림을 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보여준 신속한 위기 대응과 인도적 리더십이 국제사회 속에서 더욱 빛나길 바랍니다. 국제 무대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소식을 누구보다 가장 빨리 접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